우리 신장마비 왔을 때 뭐 넣어요? 칼슘 글루코네이트 50%짜리를 혈액으로 빠르게 넣어요. 신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끔. 신장마비 오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다양하겠지만 그만큼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다. 그랬을 때 혈액 속에 그 1%의 칼슘이 모자라면 이 파골세포는요 뼈를 막 계속 부셔가지고요 혈액으로 막 보내요. 혈액으로 막 보내요. 그러면은 뼈에 구멍이 막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노인성 골다공증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 좀 맞으면 돼요. 얘가 공사를 잘 해주고 얘가 필요 없는 뼈들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서 소장 대장에서 빠르게 좀 이렇게 대소변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어. 우리는 그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잘 채워지는데 노인이나 또는 빈약한 어린이들이나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슘이 조절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아시고 제품 세팅을 하셔야 돼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조절이 안 된다? 칼슘이 조절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예민해요. 신경질적이에요. 그게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건강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돼. 그분이 아무리 나에게 신경질을 내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이 갑상선암, 갑상선 질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칼슘 조절이 안 돼서 저렇게 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시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파골세포에서 계속 그 뼈에서 피를 내보내서 채우고자 하니, 칼슘을 채우고자 하니 뼈에서 성분들이 계속 녹아져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슘은 무조건 메가역으로 저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333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노인들은 뭐 555로 들어가기도 하고 잠을 못 주무시거나 또는 이런 뼈질환 또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은 칼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드셔야 돼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칼슘을 또 소변으로 안 빠져나가게 막아주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 얘들의 또 비율이 있겠잖아요. 비율이 저번에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1대 4입니다. 조골세포가 1이고 파골세포가 4예요. 뼈를 만들어내는 건 1인데 뼈를 부숴서 없애지는 건 얘는 4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 뼈는 으스러져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강한 성인도 이런데 노인이나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얼마만큼 칼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처방가입에 단 2개의 질환 빼고는 칼슘은 메가입니다. 헬스팩 플러스 마그네칼 D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처방가입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연령에 따른 뼈의 감소예요. 그래서 폐경기 때 많은 여성분들이 뼈가 극저하되는 극저하되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소플라본 제품과 함께 마그네칼 D 또는 비타민 D가 항상 메가로 들어가야 된다. 저도 아기를 이제 5을 출산을 했기 때문에 항상 칼슘과 비타민 D가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이제 좀 피곤할 때는 2~3알씩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그렇게 또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좀 저는 그 저의 컨디션을 많이 이렇게 쌓아 올려주는 역할을 비타민 D가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은 칼슘을 이렇게 3알씩 많이 먹고 비타민 D를 조금 더 높여서 먹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내 몸의 컨디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이런 칼슘과 비타민 D의 역할이 너무나도 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폐경기 여성들은 그 보시면은 구연산 칼슘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구연산. 곱하고 잘 넣지도 않아요. 일반 제약 회사에서는. 뭐 탄산이나 젖산 많이 쓰고 구연산은 넣어 놓지도 않아요. 고가니까요.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럼 구연산 칼슘은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잘 소화 흡수가 된다. 구연산 칼슘은.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들한테 너무 좋아요. 위장 장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골절 역치라 그래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이 상황들이 폐경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근육계 질환에 가시신 분들은 칼슘을 많이 먹지만 이 폐경기 여성들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뭐 아이들 유제품을 통해서 많이 흡수가 되지만 그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는 칼슘의 상황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은 보통 이제 많은 영양의학에서 2대1이나 1대1은 충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재작년 이제 16년도부터 계속 세계적인 수치가 마그네슘과 칼슘은 1대1이어야 세포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라는 게 세계 영양의학의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그 논문과 의학계의 지침이 나오자마자 유사나 그 헬스 사이언스에서는 기술을 바꿉니다. 1대1로 2대1이었어요. 저 신규 때만 해도. 근데 그거를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칼슘을 안 드시는 집안들은 많이 없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이든 노인이 있는 집이든 임산부가 있는 집이든 많이 오시니까 칼슘이 들어가시되 구연산 칼슘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인지 내가 그렇게 1분짜리 영양 강의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멘트를 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보시면 밑에 비타민 D는 골고 형성에 필요한 칼슘을 대장과 콩팥에서 재흡수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 있죠. 제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댔죠. 사우나 가시는 여성분들 칼슘 다 빠져나간댔죠. 네. 그거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노인분들 관절 질환 호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계 또는 내장 질환, 당뇨, 고혈압 질병이 없는 단순한 뼈에 관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져요. 글루코사민이 너무 많아도 좋은 역할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들어가서 저희 관절 쪽에서 역할들을 할 건데 보시면 포인트가 되네요. 이게 건강한 관절이에요. 건강한 관절. 그리고 조금 염증이 진행되면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부어오르고 걷는 것도 뼈소리도 나지만 조금 연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고 이게 조금씩 이제 연골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조직이 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뼈가 나오기 시작해요. 관절이 닳아가지고. 그래서 관절 검사하시면 30% 정도 남아 계시네요. 뭐 50% 정도 남아 계시네요. 이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 소진되면 꼭 인공 관절을 끼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첫째, 둘째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할 때 애들을 다 키워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허리 협착증부터 해서 퇴행성 관절염 2단계 스테로이드 쓰자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리 저린 게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 다들 약을 써요. 스테로이드.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조금씩 이제 건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통증도 없애지만 뭐도 없어요? 내 면역도 같이 없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드신 분들은 리셋을 하거나 디톡스를 해도 힘들고 유산화 제품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 스테로이드를 밀어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들어가야 돼요. 스테로이드 드신 분들은 특히 관절이나 피부과 또는 희귀성 난치질환, 류마티스 이런 분들은 다 스테로이드를 깔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 리셋하면 돼요, 안 돼요? 신뢰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다 뒤집어져도 너한테 신뢰가 있으면 내가 하겠노라 이러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조금 호전 반응이 세게 오실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10년 이상, 뭐 5년 이상 드신 분들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호전 반응이 세게 옵니다. 특히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쓰신 분들, 아토피 질환 그런 분들 그냥 3단계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3단계, 2단계, 1단계로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전 반응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 얼마든지 내가 케어링이 되는데 이제 신규들이나 조금 내가 질환에 대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더 이제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관절 쪽에 보시면 이제 뼈가 드러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문제인 거야.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해서 노출되면 연골도 마모되고 이렇게 상황으로 가는데 저희 엄마가 2단계 스테로이드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경험만 있고 수술을 할란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저랑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서 유산화 제품이 겨우 들어갔어요. 제 친정 엄마랑.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헬스팩과 함께 이제 관절 질환 계통이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정확하게 드셨어요. 근데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나는 그때 제가 신규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단이 났다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과장님이 같이 간 거예요. 다시 병원에. 근데 그게 말씀드렸죠. 연골이 재생됐다고. 성장통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연골이 재생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마모되는 연골보다 마모되는 속도보다 뼈가 재생되듯이 연골이 재생되는 속도를 높여주면 되죠. 얼마든지 연골과 뼈는 재생이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웃으시면서 나도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처방해 박간호사 이렇게 얘기를 그때서야 서서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는 처방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돈 되는 것만 제약회사의 약을 퍼다가 쓰지 돈 안 되고 질 좋은 리메이트 안 들어오는 제품들은 의사들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서 주변에 의료인이 있고 없고 가족 내에 영양의학이나 또는 통합기능의학이죠. 여에스카 박사는 통합기능의학이에요. 그런 통합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주변에 꼭 있으셔서 여러분 가족이 꼭 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글루코사민하고 마그네슘 D가 근골격계에서 이제 좀 내놓으라 하는 간판 제품이잖아요. 몇 알씩 세팅하세요? 관절질환 박청자 스포너님이 어제 정보를 주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세팅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라고. 몇 알씩 좀 세팅하세요. 소비자나 또는 관절질환 계통에 계신 분들. 세 알. 또 소심하게 하나. 예, 제품에 적힌 알수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때 쓰시는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에 적힌 용법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때. 그러면 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정자 스폰서님은 5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글루코사민 황산염 5알. 그렇게 들어갔을 때 빠르게 저희 엄마는 제가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5알씩 먹이고 좀 못 먹겠다 막 이렇게 하실 때는 제가 적어도 3알을 넣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60대 노인이 6개월 만에 연골이 재생되신 거거든요. 헬스팩은 꼭 들어가야 돼요. 기초 영양을 채우고 플러스 옵티마이저 제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꽉꽉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근골격계 제품이 들어가야 더 빠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70대 노인도 저는 골다공증 완치 판정 받으신 분이 인천에 계시거든요. 70대 노인이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매일매일 영양소를 꽉꽉 채우고 그 다음에 면역으로 가서 걔들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딸이 저랑 사업을 해요. 그 딸. 그러니까 친정엄마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암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대장암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직전까지 프로바이오틱 찾으셨어요. 그거 드시면 속이 너무 편안하고 간까지 전이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 1년도 못 사신다고 3개월 딱 사신다 그랬는데 유산화로 한 1년 반 이상 더 사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칼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마그네슘 D죠. 마그네슘 D는 우리 유산화 코리아에서 품절 사태까지 났었어요. 칼슘을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잘 안 팔리던 마그네슘 D가 갑자기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품절 사태도 한 번씩 됐었거든요. 그리고 프로라반을 C는 몇 알씩 들어갈까요? 4알. 또 5알. 여기도 똑같이 5알.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E프라임은 2알, 1알, 2알 이렇게 들어가시고 오메가는 4알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비즈니스 팁을 주셨어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관절 질환의 제품 세팅이에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세포에 일단은 이 영양소들이 채워지고 나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꽉꽉 면역으로 가서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영양의학에 대한 기준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근골격계를 배우지만 기본 바탕으로 헬스팩이 채워줄 수 있는 건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에서 일하는 헬스팩 안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마그네칼 D보다는 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네랄이 헬스팩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혈액과 체액은 알칼리예요, 중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알칼리. 산성이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혈액은요 알칼리가 항상 유지가 돼요. 알칼리를 유지해 주는 게 무기질. 이런 것들이 미네랄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알칼리가 항상 그 농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뇨 환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 혈액이 자꾸 산성으로 가요. 대사성 산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산증이 나타나니까 몸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그네칼 D나 미네랄 무기질을 넣어서 혈액의 알칼리 농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들어가도 모자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적으로 프로틴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지방은 에너지 대사로 너무나도 잘 쓰이는데 불필요한 것 같지만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필수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죠. 뇌에서 또는 소장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 외에 이 비타민이 들어가서 이 모든 에너지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공사를 할 때 근골격계의 에너지를 만들려면 얘들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라 그랬어요, 저번주에? 청소년하고 수유부는 똑같다 그랬죠. 임산부, 수유부는 그 인생 전반기에서 제일 많이 칼슘 흡수나 이런 에너지 대사율이 높은 게 임산부, 수유부, 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요새는 많이 애들이 크니까 저학년부터도 엄마들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대로 애들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량 영양소인 뉴트리미를 많이 먹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 주 키성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뉴트리를 먹기 싫어도 내가 우리 애면은 저는 저희 친정엄마랑 3개월 싸웠다니까요. 살려야 되니까. 그 쇠신 박아가지고 어떻게 평생 그 백혈구가 그 안에서 죽고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요.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족은 우리 애들이면 얼마든지 내가 뭐 말로 하든지 아니면 유하면은 엄마들이 성장을 위해서는 좀 단호하게 영양 교육을 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포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근육 합성과 근육을 감소시키는 현상들이 단백질이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이 근육량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단백질을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큰 알러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웨이나 소이를 항상 번갈아 가면서 드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결핍 증상을 막고 불포화 지방이 아닌 포화 지방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물은 제가 이제 화이버지 얘기할 때 계속 드리죠. 화이버지는 물을 머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식이섬유니까 우리가 2, 3리터는 항상 더 먹어줘야 그 화이버지가 2배, 3배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400이나 300만 드시면 안 돼요. 한 통 드시고 또 한 번에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뼈의 형성, 그리고 칼슘과 인이 재흡수되는 거, 그리고 골다공증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임산부들한테 비타민 D 주사 많이 맞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셋째 임신했을 때 비타민 D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저한테 나오니까 뭐를 드시냐고 이렇게 이제 놀라서 이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헬스팩을 3포씩 먹었었던 것 같아요. 3포씩 먹으면서 간호사 일을 계속 하던 찰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팩만으로도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이제 내 몸을 자세히 안다고 하면 내 체질과 내 몸을 자세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쫙 나왔어요. 보시면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비타민 D가 유지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칼슘 안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항상 내가 비타민 D를 함량 이상으로 먹어줬을 때 얘는 더 큰 시너지와 역할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질병에 관한 그런 게 없는 정상 성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일정량만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다 아프신 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고 또는 성장기 우리 촬영 잘 되고 있죠? 성장기 보시면은 이제 소장의 점막 세포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그랬죠. 소장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그런 찌꺼기들, 우리가 소장 청소하는 것 또는 그 대장 환경을 바꿔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인데 거기 청소가 끝나면 항상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이 흡수를 재활용해서 항상 콩팥으로 또는 소장에서 재흡수를 해주는 게 이 비타민 D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칼슘 섭취량이 적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항이뇨라고 하죠. 물도 적으면 막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보상 작용들을 우리 몸에서는 다 해요. 여기서 똑같아요. D가 이렇게 뭐 한 100가지 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칼슘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우리 몸에 왔어요. 그러면 얘는 또 콩팥에 가서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쫙 막아서 쫙 끌어당기는 일을 또 여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었을 때는 얘가 이런 일 안 해도 되죠. 다른 데 가서 더 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이 갈급하고 맨날 이렇게 모자라다. 식사도 내가 막 한두 끼밖에 안 먹고 영양소로도 충분히 칼슘과 비타민 D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임금님 밥상을 안 먹는다니까요. 그냥 입맛만 때우고 또는 패스트푸드 먹고 우리 애들도 그런데 바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게 해주지만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채우고 그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이용한댔죠. 또 재활용해서 이렇게 재흡수해서 요것들을 비타민 D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버릴 게 없는 거죠.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 그 역할들을 내 몸에 들어가서 100가지 이상의 일들을 해요. 칼슘도 우리 몸에서 147가지 일을 합니다. 헤파신은 몇 가지 일을 한댔어요? 그때 450가지 일을 한댔어요. 우리 간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런 일들을 제대로 내 몸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외부에서 내가 음식을 먹거나 영양제를 먹는 건데 음식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타블렛으로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성장을 멈춰서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애들이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여성분들 내가 깨어있거나 아니면 아빠들이 깨어있으면 한 명이라도 가족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은 다 산다니까요. 그게 나예요, 나. 그죠? 나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뉴트리션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고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